여의도 3프로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지금 계속 하락세에 있죠. 그렇죠. 예, 네. 예. 2, 3주 동안에 네네. 계속 이제 내리막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뭐 리얼 정점을 찍었을 때가 네. 그 지난 4월 총선 직후였어요. 네. 그때는 뭐 71%까지 국정 갤럽 수행평가 조사로 보면 71%까지 갔다가 예, 지금 예. 이제 44%를 내려왔으니까 예, 맞습니다. 한 이제 2달, 5월, 6월, 7월 한 석 달 만에 이제 예. 저렇게 됐잖아요. 근데 예. 이제 당이 미래통합당 지지율이 이제 뭐 그 리얼미터나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네. 굉장히 이제 간격이 좁혀져가지고 완전 뭐 플러스 마이너스 한 뭐 10% 정도 돼요. 아, 플러스 마이너스 이쪽에 5%, 이쪽에 네. 5%. 한 이제 최근에 한 일주일 상간에 한 5%를 올라온 것 같아요. 5%를 네. 뭐 이제 유니스 위원 효과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그렇죠. 네. 근데 기본적으로 제가 이 데이터를 좀 보니까 영남권 지지율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변하진 않았어요. 변화가 없었는데 네. 영남권 쪽에서 변화가 네. 컸다. 그러니까 이제 리얼미터를 봐도 네네. 대구 경북 지지가 좀 민주당이 떨어지고 미래통합당이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쪽에 이제 뭐 갤럽 조사를 봐도 역시 이제 대구 경북 쪽에 좀 변화가 있어요. 그렇다면 전통적 지지층의 복원 정도로 봐야겠네요. 그러니까 PK 특히 PK가 지금 영남권에서 PK가 많이 지금 이쪽으로 와 있어요. 아, 미래통합당 그러니까 보수 진영 쪽으로 많이 회복이 된 셈이네요. 네, 많이 이제 회복이 되고 있고 상대적으로 민주당이 그동안 영남권에서 차지하고 있던 포지션이 많이 떨어져 나가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뭐 예를 들면 그 리얼미터 같은 경우도 7월 마지막 주 조사에서 예. 부산, 울산, 경남에서 민주당이 28.4%예요. 아, 엄청 떨어졌네요. 보통 그 지난 총선 때도 그렇고 45% 가까이 먹지 않았던가요? 그러니까 지난 그 전에 이제 예. 이게 8월 첫 주고 그 전주는 32.6%였어요. 예. 그다음에 이제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7월 말에 32.3%인데 8월 이번 달에 이제 0.5% 붙은 조사에는 16.9%로 떨어졌어요. 아이고, 예. 큰 폭으로 하락했네요. 근데 이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대구 경북은 이제 41에서 45 정도인데 네네. PK 같은 경우는 36에서 43으로 해서 많이 변동이 된 거죠. 부산과 경남 지역. 예,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전통적 지지층들이 조금 좀 복원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군요. 뭔가 좀 이렇게 좀 움직임들이 이제 좀 뭐가 좀 해볼 만한 거 아니냐. 근데 이런 것들이 약간 보인다? 한 그 정도면 그 정도를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갑자기 뭐 뒤바뀌었느니 뭐 이런 건 아직 수도권에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수도권에서는 민주당이 좀 떨어져 좀 하락세를 특히 경기 인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군요. 네. 대신 이제 미래통합당이 수도권에서 지지를 많이 얻느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아직까지 그렇게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영남권에서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좀 결집하고 좀 더 옛날 좀 더 회복해가고 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좀 가능성을 좀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보수 진영에서 그 뚜렷한 후보만 좀 나와준다면 요 추세는 조금 더 길게 강하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제 지금 계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결국은 네네. 이 후보들 이거잖아요. 후보들 후보들 집합 지지율인데 네. 최근에 이제 가장 최근 조사를 보면 네네. 여전히 42대 13이에요. 야. 합이. 네. 42대 13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쪽 진보 진영의 그렇죠. 합이 예. 42고 진보정의 합이 이제 42고 네. 그러니까 이낙연 23, 이재명 18 뭐 네. 이렇게 해가지고 42고 네. 우리 보수진영 보면 홍준표, 오세훈, 유승민, 황교안, 원희룡 이렇게 둘, 5명 다 합쳐봐야 13 정도. 13. 한 사람 목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러네요. 우리 그다음에 이제 윤석열 총장 윤석열 총장은 이제 7, 안철수 7. 3, 뭐 이런 식으로 되니까 네네. 거기서 10을 합쳐도 23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네요. 다 네. 끌고 와도. 네네. 그러니까 여전히 지금 열세의 국면이니까 그러니까 저게 지금 중요한 거거든요. 그렇군요. 정당 지지율이 뭐 따라 붙니 마니 이거보다 그건 평상시에는 그렇게 총선 때는 그렇게 네네. 볼 수 있지만 대통령 선거는 정당하고는 또 다른 이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저 흐름을 어떻게든지 좀 바꿔야 된다. 예, 그게 좀 중요한 거라는 거죠. 정당 지지율은 거의 지금 비슷하게 올라왔는데 그 미래통합당과 민주당의 그 지지율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 각 당의 차기 대선 주자의 선호도 조사를 합을 보면 민주당이 여전히 강세입니다. 42%까지 나오게 되고
미래통합당은 13%에 그치는 상황입니다. 상황이니까요. 네. 통합당이 지지율 상승했다고 고무되는 순간 죽는 길이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윤석열 효과 때문에 네네. 지금 이게 그 어느 정도 지지율이 상승한 그렇죠. 요인도 있거든요. 버텨주는 거죠. 그럼요. 네네. 우리 당이 실질적으로 막말 요즘 안 하는 것 빼고 네네. 뭐 실제로 바뀐 게 뭐 별로 없거든요. 국민들. 당사를 마련했지 않습니까? 당사 말을 네. 그리고 우리 윤희숙 네. 의원의 5분 윤희숙 발언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이 지지율 상승 요인이 됐다고 저는 네. 생각하는데 예. 지금 우리 당이 남이 잘못해서 음. 이기는 전략 쓰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예. 이제 그게 저 정확한 지적이신 게 뭐냐면 지금 여전히 네. 그 지지율이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30대, 40대에서 예, 예. 3, 40대에서 격차가 커요. 음. 예를 들면 이제 이번에 이제 0.5% 붙어 있는데 정당 지지를 보면 30대는 여전히 40대 29예요. 40대 29. 네. 그다음에 이제 뭐 40대 같은 경우도 41대 30, 50대 같은 경우도 이제 40대 33 이렇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이제 정치 30대, 40대, 50대 50대까지 네. 정치 주도 세력에서 최소한 50대까지는 역전시켜 놔야 되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50대까지는 역전시켜 놔야 그다음에 이제 30, 40대를 견인할 수 있는 건데 네, 네. 여전히 지금 30대 왜냐면 20대는 똑같아요. 30대 30. 아, 그렇군요. 근데 3, 40대에서는 여전히 열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는 거죠. 가장 이제 공고한 지지층이긴 그게 하지만 매번 미래통합당 선거를 치르면서 가장 취약한 계층인데 그 계층의 표심이 선거를 좌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제 3, 40대가 특히 적극적 투표층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에. 네, 최근 네. 한 몇 번의 선거에서 저희 3, 40대가 지금 현 선거를 이끌고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아직까지 50대도 지금 한 7% 이상 차이가 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기분상으로는 지금 이제 그 동력상 영남권에서 이제 회복의 이제 기운을 찾고 있는데 이것을 결국은 안정적으로 올려놓으려면 정책적으로 뭔가 강력한 비전을 하나 만들어내야 돼요. 그렇죠. 사람도 만들어내야 되지만 맞습니다. 정책 비전도 만들어내서 이 사람들이 호감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결국 쟤들이 국정을 담당해야 되라는 그런 거를 갖다 심어줘야 돼요. 뭐 신뢰군요, 일종의. 네,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잃었던 사실 능력에 대한 능력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렇죠. 박근혜 정부의 네, 탄핵으로 네. 인해서 능력마저도 잃어버렸잖아요. 맞습니다. 우파가 네. 가장 강력한 무기였던 그걸 빨리 회복해줘야 돼요. 역시 능력은 쟤네야. 역시 네. 쟤네가 일을 해야 돼. 일은 쟤네야. 이거를 갖다 다시 심어줘야 돼. 그러려면 계속 끊임없이 그런 그 소위 메시지 전달력과 정책을 만들어내는 능력들을 보여줘야 돼요. 자, 그러면 기왕 얘기가 나온 김에 강프로님, 그 윤희숙 미래통합당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뭐 어떻게 그래요. 보십니까? 서울시장 출마. 뭐 그러니까 이제 가능성부터 또 실제로 출마를 하면 민주당과 한번 해볼 만한지. 그 보통 우리 이런 지지율 변화가 네. 우리가 어쨌든 아까 우리 장프로님 말씀하셨듯이 절망에서 희망을 지금 그렇죠. 국민들 네, 네. 우리 흔히 말하는 우리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중도 보수라고 얘기하는 사람들까지 네. 희망을 주는 역할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 희망이라는 거는 내년 내후년 선거에 어쨌든 우리가 그래도 그나마 해볼 만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관심을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 관심이 결국에는 투표장으로 사람들을 유인하게 되는 네, 네. 요인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지금 윤희숙 의원의 5분 발언은 큰 효과를 낸 거는 사실이지만 네, 네. 그렇다고 해서 섣불리 또 우리가 이 서울시장 선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매우 중요하죠. 이런 매우 것들을 중요하죠. 순간 그런 반짝 인기로 판단하는 거는 또 무리가 있지 않겠나. 저는. 윤희숙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설, 우리 사실은 그 장경상 프로는 이제 처형이 되시기 때문에 개인적인 좀 인연도 있고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다만 이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미래통합당이 모처럼 호기를 맞았고 그 새로운 인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기대 심리를 조금이라도 좀 충족시켜줄 만한 인물이 하나, 새로운 인물이 나왔다. 이런 분위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낡은 정당, 예컨대 미래통합당이 좀 낡은 정당 이미지에서 새로운 인물을 좀 도출시킨다는 거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아니 그 본인이 역량을 발휘하고 네. 저건 무들 그 만날 때마다 초선 의원들 김웅 의원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인연이 있기 때문에 만날 네네. 때마다
각자 영향을 발휘해서 대중적 지지를 확보해라. 그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정치적 자산이다. 그렇죠. 예, 뭐 어설프게 무슨 누구 이름으로 정치하지 말고 본인 이름 세 글자로 대중들한테 지지를 얻도록 노력하는 것이 최고다. 지금으로서는 예. 아무도 사람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각자가 대선 후보도 되고 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대중적 지지를 획득해라. 이제 저는 늘 그렇게 만날 때마다 주문을 합니다. 초선일지라도. 아 초선은 네. 왜 의미가 없는 네, 겁니까? 지금 아무도 없는. 네, 아까도 보셨잖아요. 13%밖에 안 되는데. 맞습니다. 예. 네. 누구라도 10%를 얻으면 되는 거예요. 두 자릿수. 예, 예. 네. 그래서 그거는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는 뭐 시대에 따라서 뭐 네, 네. 능력이 되냐 안 되냐는 대중들이 결국은 본인이 열심히 하고 대중들이 판단하는 문제니까 네. 그거는 뭐 차치하고 저는 본질적으로 지금 현 지형을 명확하게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좋은 거랑 실질적으로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당 지지율에 있어서 10%를 우리가 항상 플러스해서 봐야 돼요. 상대방을. 왜냐하면 민주당을 플러스 10을 예, 더해서 봐야 왜냐면 된다. 정의당하고 열린민주당이 있잖아요. 아, 그렇죠. 막판에 언제든지 합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좌파하고 우파하고 1대1 구도로 보면 여전히 지금 뭐 5대3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 그렇군요. 예, 그걸 항상 머릿속에 염두를 해둬야 돼요. 기본적으로. 네, 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번에도 저 갤럽 조사를 보면 서울이 오히려 나빠졌어요. 아, 더 빠졌나요? 예, 갤럽 조사를 보면 7월 말보다 예. 8월 첫째 주에 서울이 격차가 더 벌어진 거예요. 아, 그랬군요. 네. 왜냐면 이쪽에서는 미래통합당면 2%를 빠지고요. 예, 이쪽에는 사실상에 대해서 한 8% 정도 이렇게 30대 23이었잖아요. 30대 23이었고. 네, 지금 여기 38대 21이에요. 아, 예. 그러니까 이제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단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예, 격차가 되게 크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것도 한번 판단을 해줘 봐야 돼요. 근데 이게 리얼미터도 그래요. 리얼미터도 네. 보면 지난 그 7월 달 그때 조사를 보면 그때는 33대 35로 미래통합당이 앞섰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서울이. 네, 네. 근데 이번 조사는 35대 35로 똑같아요. 이게 약간 이제 흐름이란 게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울이 네. 우리가 분위기를 어떻게 해놨긴 했지만 서울이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는 한순간이에요. 아, 그렇군요. 여론 흐름이라는 게 어떤 칼날에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네, 예. 네. 그러니까 굉장히 살아는 판이에요, 사실은. 부동산은 그렇죠, 누가 맞습니다. 완사이드게 네. 게임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여차하면 그냥 이게 바뀌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잘못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전히 서울은 여전히 서울이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게다가 네. 지금 열린민주당하고 정의당이 10% 포션을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죠, 맞습니다. 전국적으로도 그렇지만 서울에서도 그렇다는 수도권에서 특히 그쪽에 이제 포션이 맞습니다. 많아요. 예. 그래서 그거를 무시하면 안 돼요. 아, 그 잊어버려.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보다 한 15% 정도 더 나가야 돼요. 아, 그래야 해볼 만하다. 그래야 서로 이제 똔똔이로 붙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예컨대 정당 지지율이 35대 35 거의 비슷해졌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보수 진영이 이기려면 45는 가야 45, 돼요. 50까지는 예, 가야 되는 거예요. 가야 되는 아, 거예요. 네. 그래야지만 분위기뿐만 아니라 이제 완전히 이제 흐름을 이제 잡아버리는 거죠. 근데 그러려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안 돼요. 아니, 그래서 저 윤희숙 의원 같은 이 새로운 인물 한번 내보내면 어떻겠냐 이제 이런 거죠. 근데 그분도 그 한 번이지 네. 이제 그 시를 경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그보다 더 많은 것들이 필요한 거죠. 왜냐면 교통 정책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예, 예. 예. 단지 이제 부동산 하나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들은 본인의 그 능력에 맞춰서 계속 그런 것들을 내보내는 거죠. 계속 공부하면서 말이죠. 그렇죠. 뭐 네. 공부는 돼 있으니까 이제 계속 이제 발표하고 네. 정책들을 그래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정책 비전들을 많이 내보내야 돼요. 아, 그렇군요. 왜냐하면 이제 시장도 바뀌고 대통령도 바뀔 때가 됐잖아요. 예, 예. 그 이제부터는 비전 경쟁을 해야 돼요. 아, 예. 이제부터는 그게 사람 경쟁인 거죠. 맞습니다. 비전을 누가 이제 딜리버리 하느냐의 문제니까. 근데 그런 쪽으로 계속 지금 몰아가야 돼요. 예. 근데 지금 너무 좀 호흡이 길다라는 거죠. 이게 너무 길어요. 아, 예. 그러니까 툭툭툭 네. 치고 나갈 때는 그냥 툭툭툭 치고 나가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인터벌이 길군요. 예, 예. 네, 네, 그러면 네. 이제 끊기게 되죠. 예, 그러면 이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네. 전국 흐름은 언제든지 막 뒤바뀌거든요. 예, 왜냐면 예. 여당은 그런 힘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툴들을. 그렇습니다. 인사라든가 정책이라든가 여러 가지 툴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당은 언제든지 끊어먹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예, 예. 근데 야당은 그거를 이어가기 되게 힘들어요. 맞습니다. 한번 잡기도 힘들지만 맞습니다. 잡았을 때는 그래서 툭툭툭툭 치고 나가야 돼요. 자, 윤희숙 의원님, 그 이슈를 호흡을 조금 빠르게 해서 툭툭툭 치고 나가서 페이스북에는 해요. 그렇습니까? 예. 자, 모처럼 보수 진영의 정말 정책 어떤 전문가다운 그런 그리고 또
시원한 사이다 같은 발언을 해주신 분이라서 이 보수 진영의 기대치가 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희숙 의원의 서울시장 도전이 현실화되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바로 갈까요?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아 예. 왜 반대하세요?